시청자 여러분, 이 선거는 이 도덕과 비도덕, 그리고 정의와 불의, 선의와 악의, 옳은 것과 그른 것, 이런 것의 대결이 더 이상 아닙니다. 선거판은 이익 대 이익, 야욕과 야욕, 그리고 파워와 파워, 선동과 선동이 맞부닥쳐서 어느 쪽이 이기느냐라는 약육강식의 그런 싸움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비단 한국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제가 표현하는 선거의 악마성이 존재를 합니다. 미국의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을 보더라도 특히 트럼프를 둘러싼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싸움을 두고 보면 이런 식의 정치의 악마성이라고 하는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거판은 그런 현상이 더욱더 심합니다. 88년 민주화 이후에 한동안은 그러지 아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2000년대 들어서 이런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어서 이번 선거판에서 아주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식, 원칙, 도덕과 비도덕, 정의와 불의, 이런 식의 가치관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국 신당 현상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20%가 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석 이상을 조국 신당이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국 신당 현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퇴 현상에 분노했듯이 지금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퇴 때 있었던 조국 수호 움직임,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 조국 신당 현상으로 탈바꿈되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보수 40, 진보 30이었던 운동장이 이제는 좌파 40, 우파 30으로 바뀌었고, 이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와 정치에 관한 가치관은 우파가 해석하기에 불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신당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한한 이재명 현상들, 강북을에서 정봉주가 공천 취소가 되니까 다시 경선을 한다고 하는데, 자, 이 박용진 의원도 이 경선에 출마를 해도 좋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번에는 전국의 권리당원 70%, 지역의 권리당원 30%라는 이 선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서울의 강북을 선거구는 1988년 민주화 이래로 한 번도 좌파가 빼앗긴 적이 없는 철옹성의 선거구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서는 어느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꽂아도 호남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과 똑같이 이번에도 당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지역구 경선 후보를 뽑는, 경선 당선자를 뽑는 이런 기준을 전국의 권리당원 70%를 집어넣습니다. 권리당원의 대부분은 이른바 개딸로 표현되는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미 정봉주를 뽑았었는데, 자, 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측근 한민수당 대변인이라든가, 자, 이정희 통진당 대표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조수진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마다하고 박용진을 뽑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 30% 감점을 다시 적용받게 됩니다. 그가 재차 결선 투표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30% 감점을 받아서 그래도 당선되려면 60%를 얻어야 됩니다. 상대방은 40을 얻고 60에서 30%를 빼면 42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40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딸 지지자들이 포진하고 있는 전국의 권리당원,
지역구 권리당원들의 투표에서 어떻게 박영진 의원이 60%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재명, 그리고 정진상, 그리고 김용, 이른바 대장동 3인방, 이재명의 측근 4인방, 이들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나, 자, 이재명 대표의 법률특보 포함을 해서 전부 6명이 민주당의 강세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정권 지지론보다 점점 앞서는 이런 수도권 위기 현상이 우파에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정치가 바뀌고 한국의 선거판이 바뀌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집단 행동이 절대 아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 감성적인 면, 특히 질투, 질시, 이런 편집증, 강박관념, 피해망상,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일종의 악마의 예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기는 것은, 선거판에서 이겨야 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절대선입니다. 도덕이나 정의나 옳은 것이나 선이나 이런 것에 맹목적으로 기댔다가는 참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민심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고 누가 더 합리적인 선동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올가맬 것인가, 이런 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자살골입니다. 자살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선동과 공세의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아무리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중에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아주 대표적인 자살골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이 좌파나 또는 중도층의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 무슨 실수가 나오지 않나 예의주시를 하는 마당에 저런 식의 자살골은 아주 곤란합니다. 저는 최수근 상병 문제에 관해서 일관되게 이것은 과도한 선동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오버쇼, 이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대통령, 국구통수권자의 옳은 판단, 이것을 전달을 해서 지휘를 했던 이종섭 국방장관,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굳이 선거 전에 출국을 시켜서 선동과 공세의 프레임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 이것도 선거의 악마성을 잘 모른 정무적인 판단이 결여된 행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